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을 삭감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감시하기 위한 지휘 정찰 사업 예산이 4,852억 원이나 감액됐다고 했는데 저희가 국방부에 문의해보니 지난해 이미 주요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올해 신규 사업이 없어 정부가 예산을 깎았던 걸로 취재됐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핵심적인 국방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며 군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2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 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 특히 북한을 감시하기 위한 지휘 정찰 사업 예산이 대폭 감액됐다고 했는데 2024년 대비 4,852억 원 감액했고 이 4,852억 원은 야당이 아니라 애당초 정부가 줄여서 정부안에 반영한 액수입니다. 지난해 이미 주요 사업이 마무리됐고 올해 신규 사업이 없어서입니다.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국방 예산에 대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수치만 가져다가 무리한 주장을 이어간 겁니다. 또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 드론 방어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도 야당이 일방 삭감했다고 주장했는데 일정이 지연돼 올해 예산을 쓰기 어려워 감액된 사업들이었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해당 사업들은 국방위에서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해 여야 합의를 거쳐 심의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시민들이 맨몸으로 막아서는데도 계엄군이 불 켜진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장면. 국민 모두가 똑똑히 본 이 장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라 지시했다는 증언이 켜켜이 쌓여 있는데도 마지막까지 또 한 번 부인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방첩사에서 비상계엄의 기간 동안에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12.3 내란 사태 당일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언은 그동안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소수의 인원만이 국회로 들어갔기 때문에 체포가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본관에 들어간 병력이 겨우 15명인데 이런 극소수 병력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낸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또 군인들이 본회의장 위치조차 몰랐기 때문에 의원을 체포하란 지시를 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본관에 진입한 군인들은 본회의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무력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그러면서 본관의 유리창을 깬 이유도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군인들이 불 켜진 본관 2층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상황은 JTBC 생중계로 방송됐습니다.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본 장면인데도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는 황당한 논리를 펼친 겁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이 아닌 호소였다고 거듭 주장하며 일반 시민은 단 한 명의 피해도 없었다고 했지만 이날 국회 사무처 경호기획관실 직원 1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남은 탄핵 심판의 본질은 난데없는 계엄 선포가 우리 헌법을 어겼느냐 말았느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팩트체크해드린 대로 대통령은 이 본질에 대해 계엄은 사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며 아예 피해갔습니다. 대신 다른 논리와 주장으로 67분을 채웠는데 먼저 이미 심판 과정에서 여러 증언과 증거들로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 거짓 주장을 마지막 순간까지 되풀이했습니다. 또 마치 오늘의 자신과 지난날의 자신이 싸우기라도 하는 듯 말과 논리를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승복과 통합의 메시지를 접어둔 채 여전히 지지층 들으라는 듯 갈라치기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먼저 이 중 또 되풀이된 거짓 주장, 그중에서도 국무회의와 관련된 주장부터 유한울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5분 국무회의. 그 절차적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5쪽 분량의 원고를 4분간 읽어내려갔습니다.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온 이유를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기 전부터 비상계엄에 대해 설명을 했고 우려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회의가 짧았어도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논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앞서 이날을 기억하는 국무위원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국무위원들이 당시 대통령실로 향했던 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등의 연락을 개별적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계엄의 요지가 담긴 계엄 선포문을 나눠줬다고도 했지만 이 역시 한덕수 총리가 부인한 바 있습니다. 저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더욱이 윤 대통령의 주장대로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다고 하더라도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게 국무위원들의 공통된 진술입니다. 그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비상계엄 의결을 밀어붙인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더 나아가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대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때를 이번 계엄 사태와 견주기도 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